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조선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글로벌 LNG 수주를 싹쓸이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부가 선박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5G 관련된 모멘텀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겁죠. 그래서 5G 부품주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통신 3사는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비용 증가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통신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초대형 백화점 전략이 통하면서 신세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기사죠. 유통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5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LNG선 수주 부분에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주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LNG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거대하죠. LNG를 말 그대로 운송하는 선박인데 LNG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그 액화가스를 액체화시키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체를 액체로 바꿔서 운반하는 선박이라는 건데요. 바꾸는 이유를 보면은 그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또 가스인 채로 운반하게 됐을 때는 기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것이 LNG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화시키는 기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영하 162도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액화가 되는데요.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니죠. 그런데 국내 LNG 업체들이 이런 기술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능력으로 이제 글로벌 수주도 싹쓸이하는 모습이죠.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량을 보시면 2018년에 총 76척 중에서 66척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수주의 86%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35척 중에서 32척의 수주를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서 90% 이상까지 높아졌죠.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이 꾸준하게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에 따른 수주 개선 기대감 높아지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이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 화물창 설계 기술에서 하이맥스를 개발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차세대 LNG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국내 조선 3사가 다 LNG 부분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역시도 이제 자연 기화율을 최소화하는 화물창 설계와 건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 수준을 꾸준하게 좀 따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계되는 기사 내용 보시면요. 지난달 같은 경우 선박주조 86%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가 꾸준하게 확대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수주량에서도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 같은 경우 올해 국가 선박 수주량을 보시면은 695만 CGT로 중국을 앞서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선박 부분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면서 전체적인 이제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이 조금 밀렸었는데요. 이번에 LNG 등 고부가 선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중국을 앞서는 그런 경쟁력들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연계되는 기사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을 주는 내용은 그 카타르에서 20조 원 규모의 LNG선 발주가 예상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단가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척만 수주해도
주가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데 카타르에서 최대 LNG선 100척까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려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이제 경쟁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선박금융 지원이 강한 이제 중국 그리고 LNG 운반선에서 강점이 있는 일본도 이 카타르 수주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점유율 지키기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조선 3사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도전을 좀 극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LNG선에 대한 수주 확대는 조선업의 그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이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량 회복 그리고 유가 반등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LNG선 수주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량이 회복되는지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기사인데요. 5G 부품주가 반등할 때 통신주는 약했죠. 하지만 내년에는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통신주가 강세를 보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증가 때문이죠. 5G 기지국 설치에 이제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5G 기지국은 9만 개 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5G 기지국을 빠르게 구축하려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 마케팅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가 지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각 통신사들이 5G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 보조금 지원, 광고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통신주의 실적이 부진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상황이 다를 거라는 거죠.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9에서 14%까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SK텔레콤, KT, LG U+, 할 것 없이 모두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유는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지국 설치 비용,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부분은 이제 ARPU의 개선입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5G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4G 스마트폰 대비해서 요금이 비쌉니다. 저도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4G 스마트폰을 쓸 때보다 월 1, 2만 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해주게 하는 것이 5G라는 거죠. 그래서 5G 도입에 따른 ARPU 개선이 통신사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수합병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LG U+와 CJ 헬로의 지분 취득 승인도 각각 이제 SK텔레콤과 LG U+의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디엄 플랫폼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에서 이제 신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신주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가 배당률 3, 4%의 고배당 매력을 생각한다면 연말 배당을 노린 수급이 통신주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 3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5면 기사입니다. 어제 신세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국내 유통사들이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계만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신세계 실적을 표로 한번 보시면은 2019년 3분기 영업이익 959억 원으로 증권사의 컨센서스 800억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롯데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경쟁사들의 실적, 현대백화점의 실적도 부진했는데 불구하고 신세계만 독보적인 실적을 보인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뽑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의 차별화 전략으로 대형화, 고급화, 다각화를 들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의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매장을 보유했다라는 거죠. 그에 따른 고객, 집객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화 부분에서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췄다는 거죠. 명품 매출 비중을 35% 이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백화점의 명품 매출 비중이 23%인 것에 비하면 이제 수익성이 높은 명품 매장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이고요. 다각화, 면세점과 패션, 화장품, 특히 패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에 힘입어서 그 신세계 같은 경우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통주가 워낙에 또 많이 빠진 구간이어서 신세계의 호실적이 유통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시즌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유통주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를 포함한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실망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섹터나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